대퇴슬개 관절도 괜찮아요. 다리 보니까 이제 되게 X자 다리에서 외측 관절이 많이 생기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O자 다리는 안쪽 관절이 생기고요. X 다리는 바깥쪽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만 체중이 더 많이 실리니까. 이분도 뭐 거의 30대 때 한번 뭐 다쳤지만은 한 50년 이상을 바깥쪽으로 더 체중이 많이 실리는 상태다 보니까 뭐 바깥쪽이 조금 더 스트레스가 많이 갔을 거고, 그래서 이제 빨리 좀 망가졌을 거다. 다리 똑바른 분들은 못 받은 거예요,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이루 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외측 관절염, 무릎의 외측 관절염에서 시행하는 외측 부분 인공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릎은 크게 세 가지 관절로 나눠요. 무릎 관절 통으로 하나지만 안쪽 관절, 바깥쪽 관절, 그 다음에 앞쪽 뚜껑뼈 관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전체가 다 망가졌으면 이제 전체 인공관절을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망가졌으면 부분만도 가능해요. 내측 부분 인공관절, 그 다음에 외측 부분 인공관절, 뚜껑뼈만도 관절이 따로 있어요, 인공관절이. 그래서 세 군데 다 관절을 따로 좀 할 수가 있죠. 사실 한 부위만 망가졌는데 전체를 다 갈기는, 특히나 좀 젊은 사람들에서 좀 많이 아깝잖아요. 부분 인공관절이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해보면 부분 인공관절을 제대로 하는 거는 전체 인공관절보다는 어려워요. 부분 인공관절이 훨씬 더 손이 좀 신경이 좀 쓰이고요. 그 다음에 기구 자체가 전체 인공관절처럼 조금 좀 기구만 따라서 가기에는 좀 손기술이 필요해,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는 부분 인공관절이 전체 인공관절보다 쉽다는 틀려요. 저는 부분 인공관절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잘하려고 그러면 전체 인공관절보다는 부분 인공관절이 훨씬 어려워요. 특히나 오늘 얘기하는 이런 외측 인공관절, 부분 인공관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사실 없어요. 정형외과 의사 중에 내측 부분 인공관절은 많이 하지만 외측 부분 인공관절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내측 관절염은 많지만 외측 관절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분 인공관절이 특히나 내측은 그래도 접근이 되게 쉽거든요. 어프로치라고 그러죠. 수술하러 들어가려면 이제 절개하고 눈으로 볼 만큼 충분히 공간이 나와야 이제 거기다 대고 수술을 시행을 하는데, 바깥쪽은 좀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그쪽만 이제 절개해서 이게 들어가기가 사실 아주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십자인대 다 살리고 내측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바깥쪽만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좀 경험이 좀 상당히 있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외측 부분 인공관절 하면 안 된다, 하면 망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잘하면 결과 좋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측 부분 인공관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52세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젊었을 때 한 30대 그때쯤에서 이제 바깥쪽이 좀 많이 아프고 일부 좀 물도 좀 찼었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그럭저럭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냥 어떻게 좀 지냈대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다시 무릎이 아파지면서 이제는 뭐 약이나 주사를 뭐 계속 썼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일단은 엑스레이 찍어보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약간 바깥쪽이 좀 뼈도 좀 닳아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관절 간격도 조금 좁은 것 같아요. 바깥쪽 관절염이 좀 있으시네요. 그런데 똑바로 서서 찍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래도 조금 연골이 좀 있어 보였는데, 살짝 구부려서 찍어봤더니 이게 다 닿았어요. 연골 자체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무릎이 보면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 있을 때 닿는 데하고 약간 구부릴 때 닿는 위치가 달라요. 딱 서 있을 때 조금 연골이 좀 남아 있는 건데, 약간 한 30도 정도 구부리니까 이제 이게 연골이 없는 부위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 엑스레이 찍을 때 한 장만 찍으면 안 돼요. 딱 완전히 서 있을 때 찍고, 그 다음에 약간 구부려서 찍고, 그래야지 정말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0도 정도 구부리니까 연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뼈하고 뼈가 다 닿아버리는 거거든요. 바깥쪽 그 관절염의 특징은 다 뒤쪽이 망가져. 뒤쪽이 그냥 서 있을 때 닿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요. 약간 구부릴 때 닿는 부분이 아파서. 바깥쪽 관절이 심하신 분들의 특징은 걷는 건 잘 걸어. 걷는 건 괜찮아. 근데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가 좀 많이 아파요. 바닥에서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 밤에 잘 때 좀 구부리면 또 연골 안 좋은 부위가 닿으니까 아파요. 밤에 뒤척이다 깨. 그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오히려 걷는 건 수월하게 좀 걸어요. 내측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걸을 때가 좀 더 많이 아프죠. 물론 내측도 뒤쪽이 다를 수가 있지만, 내측은 주로 이렇게 체중 실을 때 닿는 부위가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의 관절염하고 바깥쪽의 관절염은 위치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도 살짝씩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구부릴 때가 연골이 다 닳아서 전형적인 바깥쪽
그 관절염이에요. 보면 반대쪽도 보면 약간 좀 뭐 관절이 좀 있죠. 여기도 사실은 정상은 아니에요. 약간 좁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다 닿지는 않았어요. 왼쪽은 그럭저럭 쓸만해요. 이제 오른쪽이 아픈 게 문제고. 옆 사진은 뭐 깨끗하죠. 뭐 옆 사진 괜찮고 대퇴슬개 관절도 괜찮아요. 다리 보니까 이제 되게 X자 다리에서 외측 관절이 많이 생기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O자 다리는 안쪽 관절이 생기고요. X 다리는 바깥쪽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만 체중이 더 많이 실리니까. 이분도 뭐 거의 30대 때 한번 뭐 다쳤지만은 한 50년 이상을 바깥쪽으로 더 체중이 많이 실리는 상태다 보니까 뭐 바깥쪽이 조금 더 스트레스가 많이 갔을 거고, 그래서 이제 빨리 좀 망가졌을 거다. 다리 똑바른 분들은 못 받은 거예요, 정말. 응? 다리 똑바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좀 오래 그냥 잘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MRI 찍어봐야죠. 정확하게 보면 이게 앞쪽은 아직은 연골은 좀 있는데 물렁뼈가 없어요. 아마 이게 30대 때 좀 안 좋았을 때 좀 찢어졌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직 연골은 이렇게 좀 있어요. 앞쪽 부분은 괜찮아. 내측은 뭐 전혀 이상이 없죠. 연골판도 괜찮고 연골도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좀 아래쪽 연골이 조금 손상이 좀 돼서 안 보이고, 근데 내측은 뭐 괜찮아요. 가장 뒤쪽에 보면은 위쪽 연골도 없고 아래쪽 연골도 없어요. 다 하얗게 좀 물만 좀 차 있는 이 상태. 근데 또 내측은 또 괜찮아요. 이 옆에서 보면은 딱 보시면은 요 앞쪽까지는 요만큼은 연골도 있고 괜찮아요. 뼈도 안 깎였어. 근데 뒤쪽은 보면 연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여기는 뼈가 이렇게 오목하게 깎여 있어요. 구부릴 때 저 부분이 닿으니까 아까 보면 뼈끼리 딱 닿는 그 부위가 저기야. 바깥쪽 관절의 특징은 뒤쪽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MRI에서도 딱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분이 괜찮은 거 확인해야 되니까 대퇴슬개 관절 뭐 연골 괜찮고요. 후방 십자인대 잘 살아있고 전방 십자인대 괜찮고 내측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바깥쪽 인공관절 했어요. 이거 보시면 안쪽하고 앞쪽은 그대로 자기 거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깥쪽만 위아래만 이렇게 좀 인공관절을 한 걸 좀 볼 수가 있죠. 바깥쪽 전용 인공관절이 있냐? 없어요. 이거는 왼쪽에 내측용을 이렇게 딱 뒤집어서 넣는 거예요. 적당하게 잘 맞아요. 물론 바깥쪽 전용으로 개발한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잘 맞아요. 사진에서도 보면 깔끔하게 아주 잘 맞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디딜 수가 있었고, 부분 인공관절은 거의 원래 자기 무릎 구부린 것만큼 돼요. 빨리 좀 회복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도 한번 저한테 외측 인공관절을 받고 가셨는데 뭐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 안 좋으신 분들, 바깥쪽만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측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로 상당히 좀 빠른 회복을 좀 볼 수가 있다. 물론 이거 말고 뭐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외측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교정 절골술, 그러니까 원위 대퇴 절골술에서 약간 다리가 X자형인 걸 살짝 O자형으로 틀어주고 바깥쪽 파티스템 같은 연골 재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AT 연골판 이식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뭐 세 가지 바깥쪽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끝판왕 수술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빨리 회복해야 된다, 내가 빨리 걸어야 된다, 뭐 6주 뭐 목발 못 쓰고 내가 오래 못 기다린다 그러신 분들은 이것도 상당히 좀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단 이것은 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꼭 경험이 있고 잘하는 분에게 가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좋은 그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바깥쪽 그 부분 인공관절은 거의 사실 우리나라에 정보가 별로 없어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필요한 분들에겐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항상 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